안녕하세요. 미지의 세계와 고대 지혜의 문지기, 여러분의 신비로운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장 풍요롭고 의미 깊은 명절, 추석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가족의 따스함이 가득한 추석. 그러나 이 밝고 희망찬 날에도 달빛 아래 숨겨진 깊은 그림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지켜져야 할 엄격한 금기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징조들이 존재합니다. 이 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석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신비로운 베일을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경외로운 지혜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날은 바로 추석, 또는 한가위라 불리는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가을의 한가운데 수확의 절정에 위치하며 1년 중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을 지녔고,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 날을 의미하는 가위가 합쳐진 말로 가을의 으뜸 명절임을 상징합니다. 넉넉한 수확물로 조상께 감사드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를 나누며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축하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적, 영적인 축제입니다. 추석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깊고도 다층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조상 숭배 사상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손들은 차례를 통해 조상들께 하나의 수확물을 올리고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들의 보살핌과 은혜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영혼이 후손들과 함께 이 풍요를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통해 조상들께 가족의 안녕과 건강, 자손들의 번창, 그리고 다가올 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또한 추석의 보름달은 고대부터 풍요와 다산, 그리고 신비로운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달맞이 의식에서는 개인의 소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 부족 사회의 농경 의례와 샤머니즘적 요소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의 삶이 이어진다는 깊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추석의 기원은 고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유리왕 때 왕국의 여성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길쌈 경쟁인 가배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간의 경쟁 후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로 축제를 즐겼는데 이것이 오늘날 추석 잔치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추석의 진정한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즉 인류가 처음 농경을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에 순응했던 시절에 있습니다. 오래전 세상이 아직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던 태고적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씨앗을 뿌리고 비와 햇볕을 기다리며 한 해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풍년과 흉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가을.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논밭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의 신들과 대지의 정령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함께 이 결실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을의 보름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빛나는 밤,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첫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정성스레 바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춤과 노래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보름달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대지를 더욱 비옥하게 하고 조상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후손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추는 강강술래는 달의 순환과 여성의 다산성을 상징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례였습니다. 이러한 고대의식은 시간이 흐르며 유교적 조상 숭배 사상과 결합하여 오늘날의 추석 제례인 차례와 성묘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차례상은 조상과 현세가 만나는 신성한 통로가 되었고, 성묘는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자연 속에서 그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자연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깊은 정신세계가 살아 숨쉬는 전설 그 자체입니다. 신비로운 운명의 징조들, 추석에 찾아오는 메시지.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신비로운 시간이죠. 이날 일어나는 작은 현상 하나하나에 당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징조들이 숨어 있습니다. 1. 하늘과 대지의 속삭임. 추석의 날씨와 수확 징조. 추석 날씨가 맑고 달이 밝으면 대풍년. 가장 흔하고 반가운 징조입니다. 맑은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은 곡식이 풍성하게 이곳 수확이 만족스러울 것임을 예고합니다. 달의 풍요로운 기운이 땅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다음 해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하죠. 추석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반대로 추석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어 달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 농사가 잘 안 될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는 하늘이 노했거나 조상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추석 아침 이슬이 많으면 길하다. 추석 아침에 풀잎과 나무잎에 이슬이 송골송골 많이 맺혀 있으면 그 해 곡식 작황이 좋고 다음 해에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이슬은 생명력과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추석 바람이 세차게 불면 재앙이 온다. 강한 바람은 좋은 기운을 흩트리고 재앙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강풍은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마을의 불화나 불운이 닥칠 징조로 해석되어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 추석날 아침, 까치가 집 주변에서 울면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으며 명절에 찾아오는 손님은 곧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뱀이 나타나면 재물 손실 또는 조상의 경고. 추석날 뱀을 보게 되면 이는 흔치 않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재물을 잃을 수 있거나 혹은 조상이 어떤 경고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뱀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보는 뱀은 즉각적인 주의와 경계를 요구했습니다. 2. 밤의 속삭임. 추석 밤의 신비로운 꿈 해몽. 추석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달의 기운과 조상의 보살핌이 깃들어 미래를 예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밤의 꿈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초월적인 존재들이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는 꿈. 가장 길몽 중 하나입니다. 재물, 명예, 성공을 상징하며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원이 성취될 징조입니다. 특히 사업계에게는 큰 성공을, 미혼 남녀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인연을 암시합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의 표정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조상님이 웃고 있거나 온화한 표정으로 무언가 주는 꿈은 큰 축복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반면 조상님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꿈은 경고의 메시지이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송편이나 차례 음식을 먹는 꿈.
송편을 직접 빚거나 맛있게 먹는 꿈은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는 자녀를 얻을 태몽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가족 공동체에 행복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차례상을 차리거나 그 음식을 먹는 꿈 역시 조상님의 축복과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황금빛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꿈,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노력했던 일에서 큰 결실을 맺고 예상치 못한 횡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이나 투자 성공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돼지꿈. 예로부터 돼지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추석 밤에 돼지꿈을 꾸었다면 이는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행운이 따를 길몽입니다.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품에 안기는 꿈일수록 그 기운이 더욱 커집니다. 3. 별빛 아래 태어난 자들. 추석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추석에 태어난 이들은 달의 풍요로운 기운과 조상들의 축복을 타고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정이 많으며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 인정이 많고 너그러우며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리더십을 지닙니다.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헤아리느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운명. 풍요로운 기운을 타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귀인을 만나 해결하는 행운을 지녔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화목하며 자손복이 많아 가정이 번성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추석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 이날의 이문님들. 한국 전통에서 서양식 이문님 개념은 드물지만 추석의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이름들은 많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자녀에게 지어주는 이름들은 그 의미만큼이나 고귀한 운명을 예고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 시회라는 이름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의미하며 추석의 지혜로운 조상 숭배 전통과 깊이 연결됩니다. 은혜 앤휘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성품을, 태양 타양, 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변을 이끄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추석에 태어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조상들의 지혜를 물려받아 어떤 문제든 현명하게 해결하고 가족과 사회의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통찰력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될 운명입니다. 추석의 신성한 의례, 조상과의 교감, 미래를 기원하는 전통 추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의례의 연속입니다. 이날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전통과 의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례 차리. 조상님께 올리는 감사와 축복의 상. 목표. 추석 아침 조상님께 첫 수확물을 올리고 한 해의 풍요와 가족의 안녕에 감사드리며 미래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필요한 것.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지방, 질방 또는 조상의 사진, 향, 향로, 촛대,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차례 음식들. 차례 음식은 산의 진미를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핵곡식과 핵과일 위주로 올리며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 조유리시, 대추, 밤, 배, 감 순서 등 정해진 배치 규칙을 따릅니다. 시기 및 방법. 추석날 아침 일찍 온 가족이 깨끗한 옷을 입고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병풍을 치고 지방을 모신 후 차례상에 음식을 정돈합니다.
제주지주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강신장신부터 시작하여 조상에게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헌작 시엔추어, 그리고 음식을 드시도록 잠시 기다리는 삽시정저, 차치정주 등의 절차를 엄숙히 따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음복 인후이라 하여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가족 모두가 나누어 먹음으로써 조상의 복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의미. 차례는 단순히 음식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조상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겸손과 감사의 미덕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음복을 통해 조상의 기운과 복을 받아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강력한 의례입니다. 2. 성묘, 성무, 및 벌초, 파차오. 조상과의 유대, 대자연 속에서. 목표. 조상의 묘를 찾아 풀을 베어 정돈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조상들의 영면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묘소를 깨끗이 함으로써 후손들의 효심을 드러냅니다. 필요한 것. 낫, 삽 등 벌초 도구, 간단한 제수 음식, 술, 과일 등, 돗자리. 시기 및 방법. 보통 추석 전에 미리 벌초를 하고 추석 당일이나 그 전후로 성묘를 갑니다.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잡초를 깨끗이 제거하고 주변을 정돈합니다. 이후 준비해간 간단한 제수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며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 술을 묘소 주변에 조금씩 뿌려 조상님께 대접하기도 합니다. 의미. 성묘와 벌초는 조상에 대한 직접적인 효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보내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며 자연 속에서 조상의 존재를 느끼고 그들의 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묘소가 잘 정돈되어 있으면 조상들도 편안히 잠들고 후손들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준다고 믿습니다. 3. 강강술래, 달빛 아래 춤추는 공동체의 염원. 목표. 추석밤 보름달 아래서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노래하는 전통 놀이입니다.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여성의 다산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 넓은 마당이나 광장, 보름달, 흥겨운 노래와 참여할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시기 및 방법. 추석밤 달이 가장 밝게 뜰 때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 같이 강강술래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속도를 높여가며 다양한 대형 변화와 함께 춤을 이어갑니다. 남성들은 주변에서 함께 노래하거나 다른 놀이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의미. 강강술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보름달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기원하는 신성한 의례였습니다. 둥근 원은 완전함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며 손을 잡는 행위는 공동체의 강한 유대와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농경사회에서 풍년과 출산을 염원하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4. 추석의 맛, 풍요를 담은 음식들.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수확되므로 이를 이용한 특별한 음식들이 차례상에 오르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각 음식에는 풍요와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송편, 송피안. 달을 닮은 복을 부르는 떡. 의미. 송편은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반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보다는 반달이 차츰차츰 차오르는 것처럼 더 나아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는 희망과 미래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솔잎을 깔고 쪄서 솔향이 배어 있는데
소리픈 잡기를 쫓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만들기. 쌀가루를 반죽하여 다양한 색깔로 물들이고 팥, 깨, 콩, 밤 등의 소를 넣어 예쁜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소리풀 깔고 시루에 쪄서 만듭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는 행위 자체가 화합과 사랑을 의미하며 예쁘게 빚은 송편을 먹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전 아지얀. 기름으로 지져낸 풍요와 정성. 의미. 동태전, 꼬치전, 호박전 등 다양한 전은 추석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기름에 지져내 고소하고 풍성한 맛을 내는데 이는 한 해 동안의 수확물과 육해공의 재료들이 한 상에 모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만들기. 고기, 생선, 두부, 채소 등을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기름에 지져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전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토란국. 땅의 기운을 담은 건강식. 의미. 토라는 땅속에서 나는 작물로 가을철에 수확하여 추석에 즐겨 먹습니다. 특유의 미끈거리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 이는 땅의 기운을 담아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토라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혜, 실시와 수정과 쉬정고. 달콤한 마무리. 의미. 달콤한 식혜와 수정과는 명절 음식으로 기름진 속을 달래주고 소화를 돕는 전통 음료입니다. 식혜는 엿기름으로 만든 곡물 음료로 달콤함과 시원함이 특징이며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우려내어 만든 음료로 향긋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음료들은 명절의 풍성한 식사를 마무리하며 달콤한 휴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엄중히 지켜야 할 것들. 추석에 신비로운 금기들 풍요와 감사로 가득한 추석이라 할지라도 이날에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엄격한 금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금기들은 조상의 영혼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단순한 불운을 넘어 가문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실수가 여러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1. 가정과 가족의 조화를 지키는 금기. 금기. 1.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마라. 미신적 이유. 추석은 조상님들이 집으로 찾아와 후손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날로 여겨집니다. 가정의 불화는 조상님들의 영혼을 슬프게 하거나 노하게 하여 집안에 불운과 다툼의 기운이 맴돌게 합니다. 조상님의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은 다음 해까지 이어져 화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 집안의 평안이 깨지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불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기 2. 해가 진 후에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톱을 깎지 마라. 미신적 이유. 해가 진 후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으로 이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추석밤은 조상 영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상에 대한 불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 건강을 해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이 약해져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기 3. 차례상을 비우지 마라. 미신적 이유. 차례상은 조상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자리입니다. 상을 차려놓았다가 음식을 치우거나 비워두는 것은 조상님을 홀대하는 행위이자 불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 가정에 우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조상님의 노여움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병이 들거나 집안에 불길한 일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찰리 련슈탈린 재물과 번영에 관한 금기 4. 과도한 도박이나 내기를 하지 마라. 미신적 이유 추석은 풍요를 나누고 감사하는 날이지 탐욕을 부리는 날이 아닙니다. 과도한 도박은 조상님들이 베풀어 주신 복을 경시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복을 날려버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또한 조상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재물을 두고 다투는 것은 불효이며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결과 재물운이 크게 손상되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도박으로 인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금기오이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미신적 이유 추석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다음 해 내내 돈에 묶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재물운까지 함께 내어주는 행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빌린 돈 때문에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행동에 관한 금기 유축 다른 사람의 조상묘에 함부로 성묘하지 마라. 미신적 이유 조상의 묘는 그 가문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허락 없이 다른 가문의 묘를 방문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그 가문의 조상 영혼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이자 자신의 가문의 불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묘지 주변에는 그 가문의 수호령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본인이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불운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청객이 찾아와 집안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금기 7. 조상에 대한 험담이나 흉을 보지 마라. 미신적 이유 추석에는 조상님들의 영혼이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상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는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가문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험담 역시 명절의 화합을 깨뜨리고 나쁜 기운을 불러옵니다. 결과 조상님의 보호를 잃고 가문에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기 8.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미신적 이유 추석 밤은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동시에 조상 영혼이나 길 잃은 영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원치 않는 만남을 갖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아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귀신에 씌이거나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의 금기들은 단순히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경고이자 우리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신성한 날, 겸손한 마음으로 전통을 존중하며 조상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미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